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패 37회차에 들어온 K리그 J리그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36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약 4억 6천만 원이 이번 37회차로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37회차 같은 경우에는 K리그, J리그 14경기 조합으로 들어왔는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K리그와 J리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무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풋볼살롱이 말씀을 드리는 최종픽은 정답지가 아니고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풋볼살롱이 말씀을 드리는 다양한 전술 분석, 다양한 통계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조합픽을 만드셔야 고등수 안에 드실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37회차 같은 경우에는 판매 마감 시간이 오후 5시 50분까지 판매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유념을 해두시고 미리미리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19.9배 그리고 투폴 무자비 11.1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화요일 어제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프로토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은 6월 A매치 기간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프로토를 꾸준하게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렸고 이렇게 다폴더 19.9배 풋볼살롱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11.2배의 투폴 무자비 조합이 어제 바로 적중이 됐습니다. 이 월요일에도 이렇게 투폴 무자비 조합이 적중이 됐고 최근에 A매치 경기들로 3무 조합까지 적중이 되면서 6월 A매치 기간에도 유의미한 프로토 수익을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이 가져가셨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매 회차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축구 프로토 구매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주력 정배 조합뿐만 아니라 투폴 무자비 조합, 3무 조합, 다폴더 고배당 조합을 다양하게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자신의 배팅 스타일과 경제 사정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토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는 이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축구토토 승무패의 공통 최종픽 96,000원 혹은 64,000원 조합보다 이 폴더 수와 구매 금액을 줄인 압축 승무패 추가 조합픽도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프로토와 축구 승무패에서 양질의 추가 조합픽을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86.9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아의 고수분께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신 다음에 카페에 공유를 하신 다음에 적중이 된 내역입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를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네이버 카페에는 이렇게 6월 달에도 제아의 고수분들께서 공유를 해주시는 양질의 고배당 프로토 조합픽이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88.7배, 74.4배, 90.8배 등 축구와 농구, 야구 종목을 가리지 않고 제야의 고수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올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의 조합픽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풋볼살롱 카페 고수분들의 양질의 프로토 승무패 공유픽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끝으로 풋볼살롱이 적극 추천을 드리는 토토부장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양질의 농구와 야구 분석으로 보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야구 시즌에는 야구 승일패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고 농구 시즌에는 농구 승호패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토부장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야구와 농구에서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37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포항 대 대전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픽으로는 포항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1승 2무 2패 주춤하고 있습니다. 직전 김천상무 원정에서도 1대3 패배를 당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여 있는 포항인데 올 시즌 홈에서는 3승 5무 무패 8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무승부가 5번으로 홈에서 최다 무자비 1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홈에서 무승부가 많았던 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대전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에 10경기에서 9승 1무 무패 압도적인 천적 면모가 있는 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경기 기준으로도 13승 6무 1패로 압도적인 천적 면모가 있는 포항이기 때문에 이 포항이 대전 상대로 패배로 덜미가 잡힐 것 같지는 않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올 시즌 2연패가 없었던 포항이기 때문에 연패 흐름을 끊어갈 수 있는 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포항이 최근 주춤하고 있는 원인이 바로 공격 부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포 공격수 정재희 선수가 최근에 6경기 무득점으로 주춤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재희 선수가 지난 4월달 대전 원정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극장 역전골을 넣은 바 있기 때문에 대전 상대로 좋은 기억이 있었던 정재희 선수가 부활을 해준다면 포항이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정재희뿐만 아니라 장신 공격수 이호재 선수 역시 6경기 한 골에 그치고 있고 용병 공격수 조르지 같은 경우에는 K리그2에서 넘어왔는데 1부 리그에 아직까지 적응을 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포항이 수비력에 비해서 공격력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그 16경기에서 15실점, 최소 실점 공동 1등으로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포항이기 때문에 현재 K리그에서 득점력이 가장 좋지 못한 팀들 중에 하나인 대전의 공격력으로는 포항의 짠물 수비를 뚫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구와의 홈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7경기 만에 승리를 맛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민성 감독이 자진 사임한 이후에 황선홍 감독이 부임한 대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바로 황선홍 감독 부임 이후의 첫 경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감독 교체 효과가 조금은 있을 수 있는 대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193cm의 장신 용병 공격수인 음라파 선수가 직전 대구전에서 결승골을 넣어주면서 오랜만에 골맛을 봤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대전이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병 공격수 레안드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8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데 지난 포항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 이 레안드로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한 바 있기 때문에 레안드로 선수가 포항과의 좋은 기억을 떠올려서 활약을 해준다면 대전도 충분히 무승부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대전의 최대 약점은 역시 공격력이고 리그 16경기에서 15골, 최소 득점 공동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K리그1에서 원정 성적이 꼴찌에다가 원정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한계치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의 1차전 맞대결은 포항의 정재희 선수가 후반 추가 시간에 극장골을 넣으면서 포항이 2대1로 역전승을 거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코어는 2대1이었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항이 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을 58%나 가져갔고 슈팅 숫자가 무려 17대2로 포항이 압도적인 경기를 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 득점 역시 1.42대 0.33으로 포항이 훨씬 더 좋은 경기를 펼쳤었던 1차전이기 때문에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포항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K리그 1에서 원정 성적이 꼴찌인 반면에 포항은 원정에서 1등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패배가 없는 포항인데 다만 홈에서는 무승부가 5번으로 홈 최다 무자비 1등을 달리고 있는 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 8경기에서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딱 한 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원정에서는 수비까지 흔들리는 대전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가 한계치로 보여지고, 최근에 포항이 대전 상대로 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전과의 3연승에서 모두 한 골차 승리를 거뒀는데 그 3연승 모두 후반 추가 시간 극장골을 넣으면서 가까스로 승리를 거뒀던 포항이기 때문에 이 대전을 상대로 최근에는 굉장히 끈적한 모습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포항이 주춤하고 있다는 점과 공격력이 부실하다는 점, 그리고 대전이 감독 교체 효과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홈 최다 무자비 포항이 무승부 정도로 통수를 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는데 단통 픽으로는 포항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산프히로 대 도쿄베르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승무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으로는 산프히로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프히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5경기 4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이 직전 하브리그와의 컵대회 홈경기에서 11대2 대승을 거두면서 이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는 4승 2무 2패로 원정에서의 2승 6무보다 확실히 홈발을 받고 있는 산프히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이 최근에 맞대결을 펼친 바 있는데 지난 5월 22일 리그컵 원정 경기에서 도쿄베르 상대로 산프히로가 3대2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최근에 도쿄베르 상대로 3연승 포함해서 5경기 4승 1무 무패에 천정 면모가 있는 산프히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산프히로가 좀 더 우세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산프히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무승부가 8번으로 J리그에서 무승부가 2번째로 많은 팀이고 이 도쿄베르 역시 무승부가 9번으로 J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양 팀의 무자비 면모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도 무승부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주중에 하브리그 팀과의 컵대회를 치렀는데 브라질 백업 용병 공격 자원들이 대거 골맛을 봤습니다. 마르코스 선수와 더글라스 비에이라, 에세키엘 선수 모두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이 백업 자원들이 골맛을 봤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컵대회 포함해서 4연승, 모든 대회 7경기에서 6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이 산프히로의 상승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주포 공격수 오하시 유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J리그 기준으로는 7경기 한 골로 주춤하고 있지만 이 선수가 최근 펼쳐졌던 도쿄베르와의 리그컵 맞대결에서는 2골을 넣은 바 있기 때문에 이 도쿄베르 킬러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산프히로의 용병 공격수인 소테리오 선수가 지난 이와타와의 경기에서 2골을 몰아치면서 득점포를 가동한 것 역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최근에 J리그에서는 골 감각이 떨어져 있었던 미츠타 마코토라는 플레이메이커 역시 이 주중 컵대회에 출전을 해서 2골을 넣은 바 있기 때문에 미츠타 마코토 선수의 골 감각이 살아난 것 역시 이 산프히로에게는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쿄베르 역시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2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고 직전 하브리그 나가노와의 컵대회 홈경기에서도 5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도쿄베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J리그 14경기 기준으로 5승 8무 1패, 패배가 딱 1패밖에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도쿄베르의 공격 원투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쿄베르의 기무라 유다이 선수가 올 시즌 리그 8골을 넣고 있고 또 다른 공격수인 소메노 이츠키 선수 역시 리그 6골을 넣어주면서 이 도쿄베르의 공격 원투펀치인 기무라와 소메노 선수의 골 감각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사포로전에서도 이 두 선수가 나란히 2골을 넣으면서
이루면서 5대3 대승을 거뒀던 도쿄베르이기 때문에 이 도쿄베르의 최근의 무패 행진 그리고 공격수 기무라와 소메노의 골 감각까지 고려한다면 산프이로가 굉장히 고전할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프이로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8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홍색으로 칠해놓은 간접 세트피스가 7골 그리고 빨간색 직접 프리킥 세트피스가 1골로 총 8골의 세트피스 득점을 하고 있는 산프이로인데 이 도쿄베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상황에서 5골을 넣어주면서 페널티킥 실점과 더불어서 자신들의 실점 패턴 중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프이로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 시즌 도쿄베르가 페널티킥 허용이 6번으로 제1리그에서 가장 많은 페널티킥을 내주고 있고 산프이로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킥 득점이 4골로 공동 2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산프이로가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하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도쿄베르 역시 페널티킥 득점이 5골로 굉장히 많은 팀인데 산프이로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킥 실점이 딱 1골밖에 없기 때문에 수비 조직력, 특히나 박스 안에서의 수비 조직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점에서 이 도쿄베르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페널티킥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패턴적으로도 올 시즌 리그 3연승이 없었던 도쿄베르이기 때문에 도쿄베르의 무자비 면모를 고려한다면 이 무승부 정도로 연승 행진이 끊길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 그래도 제가 무승부 이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둔 도쿄베르의 공격 원투펀치 기무라와 이 소메노 선수의 골 감각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란히 17라운드 금주의 팀으로 선정이 된 기무라 선수와 소메노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직전 사포로전에서 나란히 2골을 넣으면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발끝에서 득점이 나와준다면 도쿄베르도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마찬가지로 파랑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이 산프이로 역시 금주의 팀에 3명이나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병 공격수인 소테리오 선수와 미드필더 마츠모토 선수 그리고 풀백 히가시 선수까지 금주의 팀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도쿄베르 못지않게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 것이 바로 산프이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 팀 모두 최근에 경기력이 좋다는 점 제1리그에서 무승부 횟수가 1등, 2등으로 무자비 면모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 이변까지 바치면서 이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교토상가 대 사포로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리그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양 팀의 단두대 매치인데 이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제1리그에서 홈 성적 꼴등을 달리고 있고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제1리그 원정 성적 꼴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어떤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에서 1무 7패 하락세에 빠져 있고 제1리그 17경기에서 31실점 실점이 3번째로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리그 17경기에서 13골, 최소 득점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빈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공수 모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제1리그에서 나고야, 세레소 같이 강팀을 상대로 2연속 무승부를 거뒀고 직전 하부리그와의 컵대회 홈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모든 대회 3경기 1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것은 이 교토상가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포로 같은 경우에도 직전 하부리그 도치기와의 컵대회 홈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그래도 A매치 기간에 하부리그 팀들과의 컵대회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제1리그 기준으로는 6경기에서 1승 5패, 3연패 하락세에 빠져있는 사포로이고 이 교토상가보다 실점이 많은 것이 바로 사포로인데 리그 17경기에서 36실점, 최다 실점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교토상가보다도 수비가 훨씬 더 약점인 이 사포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득점 부분에서도 교토상가 다음으로 득점이 적은 것이 바로 사포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양팀 모두 주중에 하부리그 팀들과의 컵대회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이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컵대회에서 백업 공격수 야마사키 선수와 야치다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이 사포로 역시 주중 컵대회에서 대한민국의 이 공격수인 김건희 선수를 비롯해서 이즈마 같이 백업 공격 자원들이 골맛을 봤기 때문에 양팀 모두 백업 자원들이 골맛을 본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메이커 아사노 유야 선수와 윙백 아오키 료타 같이 핵심 공격 자원들이 최근에 부상 여파로 빠지면서 이번 경기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이 교토상가 상대로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13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반면에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딱 2골로 J리그에서 가장 저조한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교토 입장으로서는 사포로의 세트피스 공격력이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J리그 홈 성적 꼴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홈에서는 8경기 중에서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0번으로 굉장히 좋지 못한 홈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사포로 같은 경우에도 J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인데 원정에서 클린시트가 딱 한 번밖에 없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양 팀의 좋지 못한 수비력 그리고 단두대 매치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승무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 승무패로 지우지 않을 거라면 승패로 갈라서 투포를 쓰기보다는 이 단폴로 단통 무승부를 노려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최근 사포로와의 맞대결에서 6번 동안 무승부가 없었고 10경기 기준으로도 무승부가 딱 한 번밖에 없었던 상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성을 고려한다면 승패로 갈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최근 6번간 무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7번째에서 이쯤에서 무승부가 한 번쯤은 나와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폴더스를 아끼는 차원에서 이 경기는 솔직히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는 점에서 3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세레소 오사카 대 우라와 레즈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세레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J리그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J리그 기준으로 9경기에서 1승 4무 4패에 부진의 늪에 빠져있는 세레소인데 그래도 직전 하부리그 팀과의 컵대회 홈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라와 상대로는 모든 대회 6경기에서 4승 1무 1패 우위를 보이고 있는 이 세레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레소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레오 세아라 선수가 리그 5경기 4골을 넣어주면서 여전히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리그 13골을 넣어주면서 J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레오 세아라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주춤하고 있는 이유가 리그 5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주전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마이쿠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적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주전 왼쪽 측면 수비수인 노보리자토 선수 역시 부상으로 결장 중이기 때문에 이 세레소가 측면 수비에 공백이 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라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5경기 1승 2무 2패로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직전 빗셀고베와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것은 나름대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라와 역시 지금 홈에서는 5승 2무 2패로 홈 성적 2등을 달리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2승 2무 4패에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정 성적은 16등으로 밀려 있기 때문에 확실히 원정에서는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우라와 레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라와가 주전 중앙수비수 알렉산더 선수가 이번 경기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수비적인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우라와 역시 세레소와 마찬가지로 J리그에서 3경기 2무 1패로 주춤하고 있고 이 컵대회 포함하면은 4경기에서 2무 2패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세레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세레소 오사카와 달리 A매치 기간에 컵대회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우라와가 좀 더 우세한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골 결정력이 다소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용병 공격수 티아고 산타나 선수가 최근에 리그 3경기 무득점으로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우라와 레즈가 이 보데글림, AS 로마, 올림피아코스 같이 유럽 리그에서 활약을 했었던 솔바켄이라는 측면 공격수를 임대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가 지난 빗셀고베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적응을 마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확실히 이 솔바켄이라는 공격수가 클래스를 보여준다면 우라와도 충분히 세레소 상대로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레소가 최근에 측면 수비 공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레소 입장으로서는 다행스럽게도 우라와가 측면 공격이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측면 크로스에 의한 득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라와가 2골에 그치고 있는데, 실점 패턴을 보시면 이 세레소 오사카가 세트피스 다음으로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측면 크로스에 의한 실점이기 때문에 우라와가 측면 공격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점은 이 세레소 입장으로서는 다소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솔바켄이라는 측면 공격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측면 수비 공백이 있는 세레소의 측면을 공략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레소 같은 경우에는 수비 상황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상당히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하고 있는데, 우라와가 세트피스 득점이 6골로 나쁘지 않은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라와도 충분히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세레소 같은 경우에는 득점 패턴을 보시면 측면 크로스 공격이 상당히 강점인데,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수비 상황에서 크로스에 의한 실점이 5골로 가장 많은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레소도 측면 크로스로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 팀의 약점을 서로 공략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점에서 양 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결장자적인 측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라와의 알렉산더라는 수비수가 이 J리그에서 빌드업 수치가 굉장히 높은 수비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결장이 된다면 우라와가 후방에서 빌드업, 패스 전개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우라와에게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고 승무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광주 대 김천 상무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과감하게 광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기력 자체만 놓고 보면은 김천 상무 쪽이 유리해 보이는데 실제 투표율 역시 김천 상무 쪽으로 몰려 있지만 광주가 충분히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김천 상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핵심 멤버들이 이 전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말년 휴가 여파로 인해서 대거 결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김천 상무가 자랑하는 조직력, 특히나 수비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나 주전 골키퍼 김준홍 선수 역시 말년 휴가를 떠났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 김준홍 선수가 만약에 결장이 된다면 김천 상무가 자랑하는 짠물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주가 최근에 김천 상무 상대로 4연패 수렁에 빠져 있고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1대2로 패배를 당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상성적인 측면에서는 김천 상무가 광주의 천정 면모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가 딱 한 번으로 K리그 1에서 무승부가 가장 적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광주가 고무적인 것이 지난 FC서울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4경기 만에 다시 승리를 맛봤다는 점이고, 여전히 리그 16경기에서 24골을 넣으면서 득점 3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광주 특유의 공격 축구가 홈에서 나와준다면 충분히 김천 상무가 조직력이 흔들리면서 광주에게 덜미가 잡힐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김천 상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김진규, 김동현, 김재우, 김준홍 같이 남아있는 자원들이 꽤 있는데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말년 휴가를 앞두고 있지만 원 소속팀 사정에 따라서 6월 잔여 경기를 소화를 하고 전역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김준홍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는 말년 휴가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김천 상무가 주축 멤버였던 7기 말년 병장들이 말년 휴가를 떠나면서 굉장히 스타팅 라인업의 변화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김천 상무가 최근 리그 11경기 5승 6무 무패 상승세를 탔고 있고 K리그 16경기에서 15실점, 최소 실점 공동 1등을 달리면서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김천 상무가 여전히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또한 김천 상무가 울산의 핵심 플레이메이커 이동경 선수를 비롯해서 전북의 이동준 같이 신병들이 대거 팀에 합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A매치 기간에 팀에 합류를 해서 훈련을 소화하고 있는 신병들이기 때문에 이 김천 상무가 다급하게 신병들을 스타팅 라인업에 출전을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울산의 이동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김천 상무 입대 전에 울산 소속으로 리그 8경기에서 7골 5도움 절정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김천 상무로 입대가 됐는데 이 군대를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신병교육대에서 몇 주간 훈련을 받고 나오면 사람이 굉장히 피폐해지기 때문에 제 아무리 이동경 선수가 울산에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었다고 하더라도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고 팀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몸을 단시간에 컨디션을 끌어올리기에는 상당히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김천 상무가 7기 말년 병장들의 말년 휴가 여파로 인해서 조직력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광주와의 1차전에서 2골이나 넣었었던 공격수 정치인 선수 역시 말년 휴가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의 1차전 맞대결은 김천 상무가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유율도 61%, 기대 득점도 1.12대 0.43으로 김천 상무가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광주 승리로 한번 틀어보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 시즌 K리그 1에서 클린시트 1등, 선방 확률 1등을 달리고 있는 김천 상무의 김준홍 골키퍼가 현재 말년 휴가를 떠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김준홍 선수를 비롯해서 K리그1 최고 짠물 수비를 이끌었었던 수비 자원들이 대거 말년 휴가로 인해서 결장이 된다면 김천 상무가 제 아무리 조직력이 탄탄하다고 하더라도 기존 멤버들이 대거 바뀌기 때문에 김천 상무가 자랑하는 짠물 수비가 다소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고 광주 역시 이정효 감독 체제에서 특히나 홈에서만큼은 좋은 조직력과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한번 김천 상무 상대로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천 상무의 조직력과 짠물 수비를 고려한다면 무승부도 바치고 가려고 했는데 이 광주가 K리그 1에서 무승부가 딱 한 번으로 최소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를 배제하고 과감하게 광주의 단통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강원 대 수원FC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1에서 최근에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굉장히 팽팽한 결과가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고 K리그 1에서 리그 16경기 29골을 넣어주면서 울산 다음으로 득점이 많은 것이 바로 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강원이 공격력은 좋은데 리그 16경기에서 26실점,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강원 같은 경우에는 빠꾸 없는 화끈한 공격 축구를 골자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리그 4연승 포함해서 6경기 5승 1무 무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심에는 신의 공격수 양민혁 선수와 용병 공격수 야고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상헌이라는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리그 8골을 넣고 있지만 최근에 10경기 한 골로 다소 주춤하고 있는 것은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FC 같은 경우에도 강원 못지않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2연승을 거두고 있고 리그 5경기에서 4승 1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인천과의 홈경기에서도 3대1 승리를 거둔 수원F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스 공격수 이승우 선수가 최근에 리그 2경기 연속골, 5경기에서 5골을 넣어주면서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이승우 선수가 지난 강원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도 득점포를 가동한 바 있기 때문에 이 강원 상대로 좋은 기억이 있었던 이승우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수원FC가 용병 공격수 안데르손 선수가 벌써 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K리그 1에서 어시스트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이 안데르손 선수와 이승우가 이끌고 있는 공격 역시 굉장히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원FC가 강원처럼 야구 같은 스트라이커, 최전방에서 버텨줄 수 있는 묵직한 스트라이커가 없지만 이승우 선수를 필두로 해서 이 제로톱, 펄스 9 전술을 가동을 하면서 최전방에서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공격 전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수원FC 역시 강원 상대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의 1차전 맞대결 같은 경우에는 강원이 수원FC 원정을 떠나서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의 경기 내용 자체는 수원FC가 좀 더 좋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유율을 63%나 가져갔었던 수원FC이고, 이 슈팅 숫자 역시 13대7로 수원FC가 우위, 기대 득점 역시 1.13대 0.77로 수원FC가 근소하게 높았는데, 강원한테 극장골을 내주면서 아쉽게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양팀이 팽팽한 경기 내용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강원 같은 경우에는 홈발을 받는 팀이고 수원FC보다도 오히려 상승세가 더 가파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홈팀 강원에게 근소하게 좀 더 투표율이 많이 몰려 있는데, 제가 그래도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강원 쪽의 결장자, 특히나 이기혁 선수가 결장하는 것이 굉장히 커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기혁이라는 선수가 원래는 포지션이 미드필더인데 윤정환 감독 체제에서는 중앙 수비수로 기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드필더 출신이다 보니까 이기혁 선수가 원체 패스 정확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원 팀 내에서 이기혁 선수가 롱패스 정확도 1등, 90분당 패스 정확도도 1등을 달려주면서 확실히 후방에서 이기혁 선수가 전개하는 빌드업이 강원의 공격 전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원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이기혁 선수가 최후방에서 롱패스도 시원하게 잘 뿌려주고 이 짧은 패스, 빌드업도 상당히 정확한 수비수이기 때문에 이 미드필더 출신의 수비수 이기혁 선수가 강원이 빠진다는 점에서 강원 특유의 빌드업, 공격 추구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원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실점이 대부분 후반전에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70%가량의 실점이 후반전에 나오고 있고, 후반 막판 15분에 실점을 몰아서 하고 있는 강원인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85%의 득점이 후반전에 집중이 되어 있고, 특히나 경기 종료 직전 막판 15분에 50%의 득점을 몰아치고 있는 수원FC이기 때문에 강원이 수비 집중력, 후반에 떨어지게 된다면 후반에 강한 수원FC에게 후반에 실점을 하는 그림도 그려지기 때문에 이 강원 같은 경우에는 핵심 수비수이자 미드필더인 이기혁 선수가 빠진다는 점과 후반에 실점 빈도가 많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수원FC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6번 경기는 양 팀의 상승세를 고려해서 팽팽한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는 후쿠오카 대 사간도스의 경기입니다. 저는 후쿠오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오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3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고 직전 하부리그 후쿠야마와의 컵대회 홈경기에서도 무려 8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올 시즌 무승부가 7번으로 제1리그에서 최다 무자비 공동 3등을 달릴 정도로 무승부 빈도가 많은 후쿠오카이지만 최근에 승리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사간도스 상대로도 리그 5경기 2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측면 수비 쪽에 공백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주전 측면 수비수 마사토 선수와 요타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중앙 수비수 나라타츠키 선수까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수비 쪽에 공백이 다소 있을 수 있는 후쿠오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자이디 선수라는 용병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됐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자이디 선수가 빠졌던 2경기에서 2연승을 거두면서 위기를 잘 넘겼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자이디 선수가 주중 컵대회에 출전을 해서 2골을 몰아쳤기 때문에 징계 이후에 자이디 선수가 골 감각을 회복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리그 17경기에서 17골, 최소 득점 공동 3등을 보여주면서 이 후쿠오카의 최대 약점은 공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용병 공격수 자이디 선수의 골 결정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후쿠오카 특유의 짠물 수비와 함께 자이디 선수의 한 방이 나와주면서 한 골차 꾸역승을 많이 거두는 것이 바로 후쿠오카의 팀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17경기에서 17실점으로 최소 실점 4등을 달리고 있고, 이 무실점 경기 클린시트가 7번으로 공동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후쿠오카가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5경기에서 2승 1무 2패 거두고 있는데, 직전 하부리그 팀과의 컵대회에서는 2대1로 승리를 거뒀지만 최근에 제1리그 6경기 기준으로는 2승 4패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나 제1리그 원정 성적이 19등으로 거의 꼴찌 수준의 원정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사간도스이기 때문에 이 사간도스 특유의 원정 수비 불안감까지 노출이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사간도스가 제1리그에서 실점이 4번째로 많은 팀인데, 최근에 리그 5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었고, 특히나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중앙 수비수 야마자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불안한 사간도스의 수비가 더욱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간도스에도 용병 공격수가 있는데, 마르셀로 선수가 최근에 2경기 무득점으로 다소 주춤하고 있는 것은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면 공격수 요코야마 선수 역시 2경기 무득점이기 때문에 이 사간도스가 공격력도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백업 용병 공격 자원인 비니시우스 선수가 주중 컵대회에서 2골을 넣어주면서 기대감을 높였기 때문에 이 비니시우스 선수가 출전 시간을 늘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 상황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세트피스가 강력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원체 수비력이 뛰어난 팀이고 세트피스 실점이 2골로 제1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적은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는 사간도스 입장으로서는 후쿠오카의 세트피스 수비가 강력하다는 점은 상당히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간도스가 리그 원정 7경기에서는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딱 한 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수비력이 상당히 불안한 시즌을 보내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토상가, 사포로처럼 제1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팀들보다도 오히려 기대 실점값 같은 경우에는 32.5골로 제1리그에서 가장 높은 기대 실점값을 보여주고 있는 사간도스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불안한 수비력에서 중앙 수비수 야마자키까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는 사간도스라는 점에서 수비력이 한 번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점유율이 50%로 전체 9등을 달릴 정도로 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전방 압박도 적극적으로 병행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쿠오카는 평균 점유율이 38.9%로 제1리그에서 가장 낮은 팀이기 때문에 이 후쿠오카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사간도스가 이렇게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자신들이 팀 컬러인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선수비 후 역습, 특히나 롱볼을 활용한 역습, 전방의 자이디 선수의 제공권 등을 활용한 고공 공격을 통해서 효율적인 역습 한 방을 통해서 득점을 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상성적으로 봤을 때도 후쿠오카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7번 경기는 후쿠오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4억 6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37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